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가계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저는 돈 버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 세상에서 돈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가계부를 시작할 때는 오늘은 술을 마셨다, 밥을 먹었다, 영화를 봤다, 이런 식의 매일매일 데이데이별로 가계부를 작성을 하였는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한 직장을 근무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차가 되었을 때는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먼저 적금 통장을 먼저 만들어서 적금 통장에 제가 지금 모았던 돈을 먼저 넣어놓고 나머지 통장에 남은 돈을 가지고 뭐 한 달 내내 버텨가는 그런 식의 좀 무직한 방법에 대한 가계부를 썼었습니다. 사실상 이건 가계부라도 하기로 그렇고 매달 얼마씩 모아놓고 그냥 버티는 식으로 살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공이 회계 전공이라 기업 분석에 대해서 좀 많이 좋아하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크게 회계 장부로 나눴을 때 차변하고 대변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차변하고 대변이란 말이 어렵긴 한데, 차변 대변을 나눈 이유가 뭐냐, 일반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리 내가 돈을 써야 될 것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하게 됩니다. 계획을 크게 할 때는 크게는 고정비, 그리고 고정비는 거의 고정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동 지출,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고정비는 과연 무엇일까? 크게 보면 통신비가 될 수도 있고, 휴대폰 할부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료가 될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 버스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밥을 사 먹는다, 그럼 밥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동비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만약에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데이트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면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영화 보고 싶네, 그럼 문화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일본을 이번 주에 한번 여행 갔다 오고 싶네, 그 여행비가 될 수도 있고, 고정비의 분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를, 내 인생에 대한 재무제표를 짜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나의 고정 지출이 한 달에 얼마인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변동 지출에 대한 맥시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 예를 들어 변동 지출 비율을 한 달에 30만 원 정도로 잡고 고정 지출 비용이 8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 30만 원이란 금액이 하루에 만 원씩 30일까지 써야 되는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써야 되는 날이 있고 안 써야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가계부에 적을 때는 오늘 내가 할당 금액을 썼는지 안 썼는지, 안 썼다면 그 다음 일로 2월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정산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1월인데 나는 오늘을 만 원 중에 한 6천 원을 썼다. 그러면 4천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4천 원을 2일로 이월을 해서 2일은 14,000원에 대한 예산 중에 금액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첫 주에 내가 거제도에 놀러 갔다 왔다. 그럼 거제도에 놀러 갔다 왔으면 30만 원 중에 한 15만 원 정도를 썼다. 그럼 썼으면 그 돈에 대한 것은 마이너스, 미리 돈을 땡겨 쓴 거기 때문에 나머지 일은 최대한 변동 지출 내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가계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이유는, 돈을 모을 때 첫 번째는 내가 한 달에 돈이 얼마의 비용이 지출되는가, 그리고 그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몇 년간 가계부를 써오다 보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내가 쓰는 비용에 비해서 급여가 작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이럴 때는 간단한 것은 급여를 늘리면 됩니다. 급여를 늘리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비용을 줄이면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저는 고정지출 중 휴대폰비 같은 경우는 현재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요새 살기 힘들다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최신형 아이폰이 나오거나 아니면 최신형 갤럭시가 나오면 바로바로 바꿔서 신규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회비용을 다 아끼고 뭐 저가형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에 배터리를 교체해서 다시 사용한다든지 사실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 교체 시기를 많이 늘리고 알뜰폰으로 요금을 많이 낮추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밥을 먹는다면 무료로 밥이 나온다면 그 도시락으로 거기서 나오는 도시락으로 뭐 식비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밥이 나오지 않는다면 직접 도시락을 싸간다든지 그 작은 비용 하나하나를 고정 비출을 많이 낮춰서 내가 모을 수 있는 비용을 늘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비용보다 급여가 커야 되겠지만 비용보다 급여가 작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도 비용보다 급여가 작을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급여를 늘려야 합니다. 너무 쉬운 얘기인데요. 급여를 늘린다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버는 돈이 터무니없이 작거나 아니면 내가 쓰는 돈이 터무니없이 크거나 아까 같은 경우는 나눌 수가 있는데 내가 쓰는 기초 비용보다도 급여가 작다면 급여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는 뭐 욜로다 아니면 인생은 짧다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으면 투잡, 쓰리잡 신나라도 일을 해서 급여를 늘려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이 돈을 벌려면 고정지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고정지출, 변동지출을 합친 것보다 급여가 더 커야 하기에 급여가 더 적다면 일을 늘려야 합니다. 오늘은 가계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뭐 이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요새 취업을 못해서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의 타겟은 뭐 직장인들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해봤고요. 내가 한 달에 쓰는